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가 아티스트리 피부 영양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파이브 베리어 테크놀로지가 피부 스스로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숨겨진 힘을 깨웁니다.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몬드 방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영은 리더의 대타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영은 리더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날씬한 모습을 한 뒤에 출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인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부부 사업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찍는 오늘은 사실 약간 쌀랑한 날이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4월 중순쯤에 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더워 보이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좀 시원해 보이면서도 춥지 않은 목이 파인 긴 팔을 입고, 또 그러면서 너무 더워 보일까봐 팔까지 거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복잡한 생각을 이 간단한 티 하나에 담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은 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목이 길어 보여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방금 영상은 한국 아메이에서 저번에 AOM 때 만들어주신 너무 감사한 소개 영상이었고요. 제가 선물 받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선물 받진 않았겠죠. 저기 있는 저 사진, 회색 사진. 네.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어쩌면 해서 아메이로 한평생 먹고 살기 프로젝트 중이고, 어떻게 보면 아메이로 자발적 경제 독립을 하는 것이고, 또 아메이로 나누는 삶까지
내 잔이 넘쳐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가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23세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3세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시간만 빨리 지나간 게 아니라 보시고 계신 분들의 시간도 똑같이 2005년부터 시작하면 16년, 17년이 이제 흘렀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흘렀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다른 결과를 또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시간을 정의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은 운송수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운송수단이라니 저를 어딘가로 옮겨주더라고요. 원래 아니었던 저를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요. 장소도 옮겨주지만 위치도 옮겨주고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운송수단이라는 건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건데 그 어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혹은 원치 않았던 방향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플랜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매너리즘이 생기게 되죠. 살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생활계획표를 짜봤지만 그 단순한 생활계획표조차 우리가 단 한 번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학교 집이었던 학생 때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내 삶에 새로운 변수들이 추가가 되면서 계획대로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뒤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 비즈니스를 23세 조금 일찍 만났죠. 그래서 늘 계획하는 삶, 그죠? 늘 먼저 살아보는 삶, 그죠? 계획이란 게 먼저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세를 이 비즈니스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 이영은 씨가 이렇게 멋진 행사를 해줬습니다.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 네네. 이렇게 박스를 아니, 진짜. 준비해놨길래 뭔가 보니까 네, 제 40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열어줬어요. 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죠. 40이 된 게 저렇게 기쁜가 봅니다. 저에게 40이라는 건 참 의미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안 늙고 싶다라는 제 동년배들의 생각과는 달리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23이죠, 그죠? 23세에 이 비즈니스를 가져가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뭐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뭐 타이르듯이 훈계하듯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애프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벌써부터 이런 걸 하면 쓰나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돈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화를 내시는 분들도 나오고 하시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반복되니까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우리 옛날에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칠판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칠판을 들고 벨을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오냐면 기도가 절로 나오면 안 되죠.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기도가 절로 나왔냐면 오늘은 혼 안 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야단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쌍한 걱정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30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30이 되었어요. 30이 되니까 되어보니까 30도 어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31, 32세 이후에는 제가 빨리 40이 되면 내가 좀 더 많은 사회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약간 이제 리딩하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40이 되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참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리더님들 20대 때 30대 때 많은 사업 감각을 가져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40대에 훨씬 더 비즈니스 하기가 편해질 것이고요. 비즈니스도 더 잘 될 거라는 거 제가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되세요? 지금 들리시는 이 노래가 이수영 씨 노래인데요. 벌써 22년이 지났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수영 씨 노래까지 갈 그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2022년 3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으로서는 지난달이죠. 벌써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졌던 벌써 그 날에 6년이 지났어요. 6년 전 오늘 이세돌이 졌단 말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시간의 이런 빠른 흐름을 우리가 딱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딱 오냐면 현타가 먼저 오죠. 나 뭐 했지? 나 뭐 했지? 그죠? 계획이 없어서 그럴까? 하는 게 없어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고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시간에 대한 후회를 줄여줄 수도 있고 후회를 늘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것도 정말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멋진 선택이었지만 아메이 사업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중에 내가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법을 이 안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제품을 잘 전달해도 좋고 사람을 가입을 많이 시켜도 좋은 일이지만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좀 더 나은 내가 되어가면서 스스로 비즈니스가 성장해 나가는 느낌을 가졌을 때 저는 이 비즈니스가 가장 온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20대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들어왔고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라면 20대죠. 제가 자기계발서 같은 걸 늘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 아직도 이런 거 읽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읽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야, 거기 내가 무슨 내용 나와 있는지 다 말해볼까? 어떤 내용? 꿈을 가져라 써있지? 목표를 가지라고 할걸? 주도적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나? 습관을 바꾸라고 하지 않던가? 너무 화가 나게도 제가 보는 책 안에 다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뻔한 내용을 또 읽고 하는 같은 비디오 여러 번 빌려보는 제가 그런 답답한 사람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여러분 그런 책은요.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출간이 돼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는요. 근데 여러분 근처에 그런 사람들도 많던가요? 자기계발서에서 설명하는 그런 자기주도적이고 꿈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많던가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복된 그런 뻔한 책 읽기가 10여 년 전에 저에 비해서 지금의 저가 훨씬 더 그 책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책 읽는 습관은 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보이지 않게 하루하루 변화시키지만 그게 10여 년, 20여 년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있는 거죠.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또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정신을 배우면서 왔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만나지 않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나이를 미리 먹어봤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50이 되면 와이프가 49이 되고요. 첫째가 18살이 돼요. 그리고 둘째가 16살이 됩니다. 이때부터 약간 위기감이 오는 나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60이 되면요.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28, 26입니다. 근데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은 빠른 편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자기가 60이 되면 아이가 20살이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빠른 저조차도 제가 60이 되었을 때, 즉 일반 직장으로서는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최대의 지출을 요구할 때라는 거죠. 그 기간이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뒤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에겐 또 남아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전 세계 평균 수명 1위가 돼 있죠. 근데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2030년에 대한민국 여성이 가장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만 몇 세요? 평균 나이 90세. 평균 나이 90세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평균 나이 90세는 특별한 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런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에는 100세, 110세까지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1위입니다. 독일의 4.4배,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의료기술 발달로 오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잘 놓지 않죠, 애들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이도 빨리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노인 빈곤율이 43.4%.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2명 중에 약 1명 정도라는 거죠. 그건 노인 빈곤율로 봤을 때 프랑스의 약 10배입니다. 즉 뭐냐면 가장 오래 사는데 가장 어렵게 살아야 되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보시면 OECD 국가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청소년 자살률은 10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위 낮은 랭크는 아닌데 그래도 통합 1위에서 10위면 청소년들은 선방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나이대 때문에 자살률이 1위냐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노인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이미 되어 있는 한국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한 세대의 정치를 잘해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정책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노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노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냐 얘기를 하면은 여기 오른쪽 파트에 있는 우리 인쇄수익가라고 얘기를 하죠.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수익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쇄수익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이는 뭔가요? 여기는 내가 일할 때 수입이 들어오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한정적인데 그럼 내가 60세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60세 이후로의 생활은 사실 물음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른쪽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오른쪽 사람들은요. 자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왼쪽 사람들이 돈을 벌 동안 여기는 돈을 버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버는 주체가 나인가 혹은 나의 것인가. 나의 것이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은 그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음반부터 특허라든지 아니면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건물을 가지고 꾸준히 나오는 월세라든지 그런 수입들이 바로 나의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말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산이라는 거, 즉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이 자산이라는 거, 우리 경력학에 멋진 명언이 있죠. 뭐냐면 나는 언젠가 은퇴해야 하지만 내 자산은 은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세대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자산이 이미 있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만들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안에 컨디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버는 수입 아닌가? 사업가와 투자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사실은. 근데 평범한 저희들도 그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후 문제는 어쩌면 누구를 내가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스폰서님들이죠. 자, 한번 볼게요. 아메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출근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한참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치웠는데 아침에 다 치우고 나서 리모컨을 눌러보니까 차키를 눌러보니까 앞차가 삐빅거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허투루 쓴 5분에 정말 죽을 만큼 미칠 만큼 아까워합니다. 미칠 만큼 아까워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전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전제를 드려보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여기가 부자가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부자가 되어 간다고요. 어떤 직장이 사장님이 부자 되지 않는데 월급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직장의 자리들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해야 사장님의 부를 늘리는데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빗대어 말하면 아까 그 남의 차를 치워준 것만 해도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한평생이 남의 부를 만들어주는 데 쓰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갖고 있는 일의 방향성 그리고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왜 사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하면 더 넓은 범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아메이 비즈니스에 계속 보니까 아메이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건 뭐냐면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제 몸의 수용 감각체가 있겠죠. 아, 이런 장면에서 내가 행복하구나. 우리 파트너가 핀업을 했을 때 행복하구나.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았을 때 행복하구나. 우리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하구나. 라는 행복 감각 수용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체의 면적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점점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자극들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행복의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이 네 가지. 돈, 건강, 시간, 친구, 가족이 있죠. 그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죠? 관계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 번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돈 늘었습니까? 승진을 해서 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처분 소득. 즉, 나의 총 수입에서 저의 고정비를 빼고 남은 수입이 늘었냐는 거죠. 아니죠.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더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시간은요. 책임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점점 없죠. 관계는요. 당연히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행복의 요소라 그랬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이 네 가지가 다 내려갔다라는 건 우리는 행복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까 제가 시간은 운송수단이라 그랬죠. 즉 뭐냐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쩌면 나는 열심히 발을 굴려도 행복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운송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제가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줄었다면 10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인풋이 똑같다면 10년 후에도 딱히 달라지지 않겠죠. 여기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저같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들은 사실 퇴직이라는 걸 당하게 되면 아무리 그 전에 뭐 근로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소득은 끊기는 거잖아요. 9월 30일 그때 퇴직하면서 그동안에 뭐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은 없었는데 퇴직하는 딱 순간이 되니까 내가 돈을 그동안에 벌어왔더니 소득의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나훈아 쇼를 내가 보는데 퇴직하고 와서 이제 허탈한 마음에서 보는데 나훈아 이분이 출연료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출연료도 하나도 안 받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공연할 수 있는 요건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매 순위 안에 들어가는 저작권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저작권료 때문에 굳이 공연이라는 근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진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돈 벌어하는 형태, 이 소득의 형태가 근로만을 가지고 세웠던 형태들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가난으로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엔 근로소득을 벌어가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중에 퇴직이라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의 형태는 사실은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근로소득으로 하는 이런 소득 형태가 아니라 자본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형태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그랬지만 저같이 이렇게 근로소득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퇴직이라는 걸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을 만들던 아니면 뭐 사업을 만들던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같이 퇴직하는 순간에 좀 절망감을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보통 대기업의 임원들 퇴직 통보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하루 전날에 통보를 해요. 진짜요? 예. 하루 전날에 통보해서 그것도 휴일 전날에 통보를 해서 휴일 날 웬만한 직원들하고 마주치지 않게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와서 그 월요일부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고요. 남은 건 신사임당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제목을 쳐보시면 남은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제가 직장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정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직장 생활 하는 건 괜찮지만 하는 동안에 반드시 사업소득 혹은 자본소득을 마련을 해놓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끝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임원으로 은퇴하든 평사원으로 은퇴하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메이는 아메이 포인트 가지고 그런 준비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 포인트 모으십니까? 네, 저는 네이버 포인트를 잘 안 씁니다. 지금 여기는 36만 점이지만 지금 거의 제가 50만 점 정도 모았더라고요. 현대카드 M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0만 점 정도 저는 이제 모았거든요. 이건 예전 포인트니까. 근데 포인트 하면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유, 포인트 그거 모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OK 캐시백에 포인트가 갇혀 있으니까. 모은 적은 있지만 써본 적은 없는 OK 캐시백. 요즘에는 비밀번호 몰라서 또 못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저는 포인트 모아서 현대 M포인트로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애플 펜슬 요것도 제가 사게 됐어요. 이게 16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다음에 에어팟 요건 한 20만 원 하죠. 그다음에 아이패드 요건 거의 1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맥북 요거는 근 200만 원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인트로 샀다면 포인트에 대한 제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새로운 포인트로는요. 저는 라식 수술도 했습니다. 포인트를 모아서 라식 수술을 한다면 모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라식 수술했는데 왜 안경을 썼냐라고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편하려고 라식 수술을 했어요. 안경을 벗으려고.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니까 제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불편하게 안경을 다시 쓰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엄청난 도수가 있는 안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제가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포인트를 모아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해외여행도 포인트를 모아서 가게 되었고요. 제가 27에 에메랄드가 되었었거든요. 그 에메랄드가 되었을 때 또 제가 원하는 자동차를 포인트로 구매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결혼도 포인트를 모아서 할 수 있었고요. 신혼여행도 그리고 집도 포인트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약간 이상하죠. 포인트로 이런 게 된다니까. 왜 이런 게 되는지 원리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달 쓰는 생활 필수품 그걸 바꿔서 그 바꾸는 습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포인트들을 모을 수 있다면 한번 모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메이 제품으로 싹 다 바꾼 집들이죠. 그죠? 뭐 공기청정기부터 냄비, 그다음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런 것들. 그죠? 그런 한국 아메이가 제시하는 1000가지, 2000가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뭐 내가 한 번에 다 구매하는 것도 아니죠.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구매하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주위에 소문을 내다 보니까 포인트 모으는 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들이 우리의 뭔가 일시적 쾌락이라든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정말 내 본질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금 한국 아메이의 새로운 가치 제안 보셨죠? 정말 내 몸에 건강 자산을 올릴 수 있고 또 매력 자산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여유가 있어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 자산까지 모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한국 아메이의 모든 마케팅과 또 모든 제품 생산은 이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건강 자산 또 매력 자산을 보면요. 요즘에는 근육이 자산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25센트 라이드 참 많이들 타고 계실 건데요. 25센트 라이드를 통영에서 필더 리듬하우브 아메이에서 한번 찍어봤던 사진 영상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죠, 그죠? 그죠? 이런 라이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또 함께 근육을 올라가고 또 함께 더 건강해지고 또 이게 비즈니스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나친 뱃살들 우리가 이제 처분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꺼풀 한꺼풀 양파처럼 이렇게 벗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니까. 다이어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팔리기나 하니까. 그리고 저염식 다이어트. 빵 먹을 사람 저염, 소고기 먹을 사람 저염, 밥 더 먹을 사람 저염.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데요. 다이어트. 처먹지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라는 그런 시가 있죠. 우리가 왜 살찌는 걸까요? 제가 기가 막힌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살이 찝니다.
반찬이 모자라네요. 밥이 모자라네요. 우린 균형 맞추는 걸 너무 중요해 하죠. 그죠? 이렇게 남은 거 다 먹다 보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그죠? 불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비만에 대한 예전에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탈이었다면 이제는 과다해서 이런 그리고 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발견을 하고 전 세계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비타민 옵티멀 헬스라 그러죠. 최적화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제공되고 있는 더블엑스, 미국에 제공되는 더블엑스와 다르죠. 왜냐하면 한국인의 식단과 미국의 식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 써 있으면 너무 좋아하지만 그거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 먹는 비타민입니다. 한국인 전용 우리가 먹는 뭐 김치찌개 자주 먹고 된장찌개 자주 먹고 그런 식단을 베이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맞춤형 비타민을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미 역사가 90년 가까이 되어 가고요. 아메이는 늘 이야기하죠. 뉴트라이트는 농장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 그 어떤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온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메이 비타민을 보고 자연 비타민, 천연 비타민이라 하는지 아시죠? 씨를 심으면 이렇게 열리기 때문이죠. 네. 자. Go behind the Nutrilite label and you'll discover passionate people relentlessly focused on making your nutritional supplements as pure, safe, and effective as possible. At Nutrilite, we believe that knowing how your supplements are made and where their ingredients come from is incredibly important and critical to your overall health. That's why we strictly follow our seed to supplement traceability process, meticulously testing. 네, 이렇게 멋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니까 아이가 키가 크는 경우가 많았죠.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수석 다이아몬드 강혜숙 리더님의 따님입니다. 엄마의 키를 훌쩍 역전을 했죠.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업라인 스폰서님이신 이보영 김덕자 리더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키가 크죠, 그죠? 그렇게 영양소를 채워서 더 키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영양소의 그 제형이 많이 바뀌어서요. 쿠키라든지 마시는 프로틴이라든지 그리고 또 밀가루가 전혀 없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만 있는 그런 건강한 주스들, 그죠? 그리고 콤부차, 다이어트와 소화에 좋은 그런 제품들도 이렇게 많은 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티스트리라고 전 세계 탑5 브랜드죠. 여기 보시면 모든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티스트라는 글자 앞에 서 있는 거죠. 전 세계 탑5 브랜드고요. 매출액은 거의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행사를 같이 했었죠. 지금 보시는 분은 우시연 리더님께서 레드카펫을 이렇게 밟으시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행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 왜냐하면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갔다가 제가 정우성을 만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외계인 같더라고요. 사진 찍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정수기, 전 세계 1위 정수기가 되었죠. 어떤 필터가 새 필터일까요?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3번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둘 다 험필터입니다. 하지만 1번 필터는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와서 9개월 만에 필터가 다 되었고요. 밑에 필터는 12개월 만에 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필터를 신뢰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조건 3개월에 한 번 갑니다. 우리 집에 몇 명이 살든 내가 어디에 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3개월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저는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용량과 수질이 제 필터 교체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전 그 자체가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네랄 남겨놨기 때문에 훨씬 더 식물의 성장이나 그리고 물고기에게 바로 줄 수 있는 정수기 몇 안 되는 정수기 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 미네랄은 혈액에 어떤 작용을 할까? 혈액을 채취한 다음 20대와 30대 남자 2명에게 각각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혈액을 채취해 적혈구 상태를 관찰해봤다. 미네랄 물을 마신 후 뭉쳐있던 적혈구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두 남자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남녀 2명에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그걸 보서 우리가 무슨 물이든 다 많이 마시는 게 좋아.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알러지 UK라는 재단에서 이제는 이 기준이 21가지인가 2가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멘 또 그 모든 새로 생긴 기준까지 또 다 잡았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엘모 회사의 뭐 퓨리, 그다음에 산모 회사의 큐브 이런 제품들 다 보면 19개 중에 3개, 2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보면은 구형은 17개, 신형은 19개를 잡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 이랬 돈을 줬겠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땐 삼성이 아메이보다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줘서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의 랭크가 낮은 걸 보면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연예인들이 PPL 받지 않으면서도 아메이 걸 쓰는 게 많이 이렇게 TV에 노출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퀸 냄비, 요술 냄비라 그러죠. 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저수 좋은 저유 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회사라고 막 눈속임을 하고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이미지 광고를 엄청 한 후에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우리 회사 많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1959년부터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 개발, 생산 또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제품군들이 지금 출시 예정에 있고요. 또 이미 출시된 제품들도 있죠. 뭐 샤워기 필터라든지 잡고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이부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제품군들. 나중에는 음식도 나올 수도 있고 수건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고 제가 보면 이미 아메이의 헤드쿼터가 있는 1959년도에 세워진 미국 아메이에서는 90년대에 이미 이렇게 많은 서브 브랜드들을 함께 협약을 맺어서 저희 원포원 개념으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안에 보면 아디다스라든지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보니까 그냥 봤던 아메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금과 후추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소금과 후추. 밑에 있는 건요, 아이들 운동화 찍찍이를 확대한 겁니다. 대충 볼 때와 자세히 볼 때 같나요, 다른가요? 그죠? 아메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대 네이버고요. 지금 2020년대 네이버입니다. 같나요? 다르나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아메이는요.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아메이를 기억하고 요즘의 아메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질까요? 저는 첫 번째로 점포가 있냐 없냐 이건 것 같아요. 웬만한 사업들은 내가 점포를 가져야 되고요. 제가 홈쇼핑을 하더라, 쇼핑몰을 하더라 해도 웬만해서는 점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창고라도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재고.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제가 약국을 하더라도 제가 데일밴드 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잠시만요. 3일 있다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구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즉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재고가 필요 없죠. 그죠? 제가 각자가 각자 것을 스스로 주문하는 형태니까요. 관리비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는 ABC를 회사에서 지원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직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ABC 직원 월급들 누가 주나요? 아메이 회사에서 주죠. 그리고 저는 1인 기업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요. 제가 대왕 카스테라를 한다면 유행이 지나버리면 또 유행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아메이는요. 유행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요. 유행을 리드하기도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유통 채널도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배송도 자체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일반 사업들은 아메이는 6만 원만 내면 스스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쟁도 일반 사업은 제가 잘 하다 보니까 직원을 잘 키워놓다 보니까 그 직원이 자기 손님 데리고 나가서 옆에 또 자기 가게를 차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나가면 자기 손해입니다. 왜? 내 파트너로 있던 사람들은 내 스폰서님 밑으로 가버립니다.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의 질도 일반 사업은 내가 초이스를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진상이라는 고객이 있죠. 그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초이스를 하는 입장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 유동인구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내가 만난 사람 수가 경기죠. 그죠? 환불도 파리바게뜨 환불 안 되는 거 아시죠? 본사와 마찰이 있는 건데 아메이는 90일 안에 100% 환불을 해줍니다. 가이드도 일반 사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국밥집이 잘 된다고 그거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아메이는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묻기 전에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묻기 전에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그 가이드도 우리가 막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정말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희 와이프 대학교 선배님 이번에 후원이 되셔서 또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커피숍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때 비접종자가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앉아서 벤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하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아메이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시와 때를 가리지 않으니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외부 조건도 일반 사업들은 환율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또 금리가 문제가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은 내 마인드만 잘 챙기면 특별히 어려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갖다 주냐면 간단합니다. 중간 유통비의 환원입니다. 예전에는 슈퍼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었죠. 그죠? 소매에서. 그래서 1,000원의 물건을 사니까 가운데 800원이라는 돈을 그 중간 유통이나 광고에서 가져갔었어요. 그래 그 세 군데를 합친 게 마트고 또 마트가 좀 더 편리하게 바뀐 게 어떻게 보면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갈수록 더 싸지거나 편리해졌는데요. 중간에 유통비용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이었냐 대기업이냐 이 차이지. 근데 아메이는 물건을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는데 가운데 35%약 300원 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그거 내가 써봤자 그게 내 거 써가지고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내 거 써서 부자 되는 건 아닌데요. 함께 쓰는 사람을 늘려나가면은요. 그 캐시백의 양과 들어오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아메이는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아메이 ABC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전국에 14개, 15개가 있죠. 이제 A스테이션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은 어떤 걸 합니까? 보통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아까 라이드라든지 독서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아메이 A7070처럼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어디 사람이 모이는가 하니까 바로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잘하시고 싶잖아요. 아메이 잘하시고 싶으면 저도 더 잘하고 싶거든요.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이 안에서 더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이 그렇게 썼던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이 돌아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조금 작게 보이죠, 그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스폰서가 20만 원 쓰시고 나도 20만 원, AB도 각자 20만 원 쓰게 되면 모두가 그럼 스폰서가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썼지만 스폰서님은 1명 알려서 12,000원, 저는 2명 알렸기 때문에 24,000원, A와 B는 6,000원. 자기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처음 들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해요. 산술적으로 푸는 건 조금 더 배우시면서 배워보시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래도 난 누구한테 저렇게 권유하고 알리는 거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분이 오셔서 핸드폰에 어플 하나 깔아주는 거 쓰고 안 쓰고 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어플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6명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캐시백으로 약 한 15만 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시면 3명과 함께 제품을 제가 쓰고 제 총 매출이 120만이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약 한 4, 5만 원 가치의 선물이 매달 내가 이 자격을 유지하는 달마다 12달 동안 지급이 되고요. 브론즈 빌더 3그룹에서 같이 쓰는 사람이 약 한 3명 정도씩 20만 pp씩 3명 정도씩 쓰게 되고 내가 400만 매출을 하게 되면은요. 저는 브론즈 빌더라 그래서 제가 원래 받던 수입의 30%를 즉시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브론즈 빌더를 도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폭발적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6명이 4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 4명 그죠? 그래서 총 빼어줄 거 다 빼주고 나의 수입은 얼마가 되면 9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재밌는 개념이라는 게 생기죠. 자, 보시면 제 동생의 친구 잘 보시면 뭐냐면 제 동생의 친구가 저한테 주문을 할까요? 어플로 주문할까요? 어플로 주문하겠죠? 그러면 그 배달은 기사님이 갖다 줄까요? 제가 갖다 줄까요? 그렇죠. 기사님이 갖다 주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럼 꾸준히 쓰는 사람이 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내 컨디션과 관계없이 수입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되죠. 그죠? 그렇다면 건물을 갖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건물의 수입이 좋은 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좋은 거지 건물의 형체가 있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물이 좋은 게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내는 고정적인 수입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건물이 만들어주는 수입과 같은 수입이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자본금 없이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알렸던 4명이 또 각자 2명한테 더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저의 수익은 요즘 캐시백으로 약 한 23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이런 저를 보고 1000만 매출, 제 이하로 1000만 매출이 넘었다 해서 SP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3번 달성을 하면 GP, 6번을 하면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라 그러죠. 그리고 12번을 달성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래서 연봉이 약 연말 보너스까지 치면은요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신 분들이 요즘 감동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말 보너스라는 걸 제대로 처음 받아보셨으니까 그걸로 남편 용돈도 주고 가족 여행도 떠나고 그다음에 뭐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 진짜 저분에게 아메 알려드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200만 원 버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좀 더 벗어나서 2명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주면 사파이어라는 게 되고요. 3명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주면 에메랄드, 연봉은 6천에서 1억 정도 되겠죠. 6명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주면 다이아몬드, 연봉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윈윈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더 많이 전달하고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내고 키워냈을 때, 즉 누군가가 200만 원 벌게끔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점수 체계가 바뀌었지만 예전에 9명을 또 200만 원 벌게끔 하면 수석 다이아몬드, 지금은 GAR로 10점이 되게 되면 또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 수석 다이아몬드가들이 다 모여서 이글드림의 탑리더님이신 권인건 윤영미 스폰서님 집이 보통 사면 집이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양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2만 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산을 감아서 집이더라고요. 와, 전 그런 집을 처음 봤거든요. 차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조금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또 윤영미 스폰서님의 꿈이 수목원 하시는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목원 같은 집을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멋지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다 같이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성취들이 참 대단한 건 그 수입의 크기에도 물론 있죠. 물론 다들 연봉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수입의 그 지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죠? 근데 보통 회사라면 새로운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기존 고객을 관리하게 할 겁니다. 근데 아메인요, 이 사람들이 계속 커져 나가니까 이분의 ABO 번호를 계속 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상속을 시켜줍니다. 누구에게요?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죠.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죠, 대부분은요. 상속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속상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속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수입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료를 이렇게 보여줬죠. 작게는 150에서 많게는 250.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와 진짜 아메이 비즈니스 멋지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커피숍을 열심히 해서 300만 원 버는 거예요. 커피숍을 내가 직접 커피를 내려가지고 매달 300만 원 버는 거. 그것도 멋진 수익이죠. 근데요, 이분은요,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너의 수익의 10%를 달라. 그래서 얘가 300만 원을 버니까 저는 30만 원을 벌겠죠. 이런 곳을 10군데 복제를 해줬어요. 3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300과 이 300 정말 질이 같나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완전 다른 개념이죠. 어떤 게 다를까요? 바로 여기는 내 인생의 맥시멈이 300만 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300만 원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내 인생의 미니멈이 300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00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일을 해서 추가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어쩌면 전 시스템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제의 힘이자.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시스템이라는 건 어떠냐?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저는 창원의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분식점에 빅도날드라는 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영업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맥도날드는 어떠냐면 감자튀김을 빅도날드부터 보면 노릇노릇할 때까지 이렇게 튀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릇노릇이라는 건 상대적이라서 어떤 사람 눈에는 저게 노릇노릇하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아직까지는 다 튀겨진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거의 다 타갈 때쯤 돼야 노릇노릇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감마다 경험마다 다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결과가. 근데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감자튀김. 몇 도에 몇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상관이 있을까요? 요리를 많이 해보고 작게 해보고 상관이 있을까요?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상관이 있을까요? 누가 해도 같은 맛이 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도날드 제사가 있다고 빨리 닫더라고요, 사장님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맥도날드는요, 늘 정해진 시간, 뭐 24시는 24시 늘 하고, 정해진 시간에 열고 정해진 시간에 닫고, 또 청소는요, 좀 더럽다 싶으면 하고, 좀 귀찮고 피곤하면 좀 안 하시고. 근데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딱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뭐 세면대에 물기는 제거됐는가, 뭐는 어떻게 됐는가, 변기에 오물은 없는가, 조금 이렇게 체크를 다 하다 보면 늘상 일정 수준 이상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빅도날드의 방식은 감각이고요. 맥도날드의 방식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맛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에 있는 네모난 밀가루가 있고 밑에 동그란 밀가루가 있습니다. 네모난 밀가루를 붕어빵 틀 안에 넣으면 뭐가 될까요? 붕어빵이 되겠죠. 동그란 걸 넣으면 뭐가 될까요? 붕어빵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의 모양이 어땠냐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어떤 틀에서 얼마나 변화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이걸 1차 조건이라 생각하고 이 변화를 2차 조건이라 생각하면 이 2차에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1차를 보는 거죠. 저 밀가루는 이미 각이 없어서 뭐 대충 모양이 잡혔네? 비슷하네. 쟤는 이미 붕어빵이랑. 아메이로 보자면 쟤는 사람이 좀 있어서 되겠네. 쟤는 여유가 있어서 좀 되겠네. 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되겠네. 쟤는 여기 출신이니까 되겠네. 뭐 이런 1차 조건에 혼란이 오면서 나는 저 1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나는 별 모양 밀가루니까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알고 보면 별 모양이고 동그라미고 네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 안에 정확히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이 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게임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1차 조건에 목을 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나 없냐를 그냥 타진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복제의 틀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해 나가셨고요. 복제의 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아보시면 신뢰를 가지게 되고요. 신뢰를 가지셨다면 이 복제의 틀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잘 변화해 보십시오. 저는 또 월드와이드라는 큰 울타리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오늘 그룹이 함께 보는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각 팀마다 멋진 복제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 팀마다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복제의 틀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일의 끝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뜻하거든요. 복제 틀이 없다면 평생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본점은 자유를 넓혀가죠. 왜냐하면 계속 지점을 늘릴 때마다 자유를 넓혀가요. 지점은 어때요?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예요. 지점을 차리는 순간 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나가면 수입을 못 벌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점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지점. 우리 스폰서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 파트너를 보면 저는 본점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끝없는 본점이 반복해서 분양이 되는 거죠. 본점이 본점을 만들어내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 연속형 프랜차이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프랜차이즈의 조건은 정말 조건이 없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무조건이죠, 사실은. 첫 번째, 출퇴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폰서님 만약 출퇴근을 만들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메이 출퇴근이 없습니다. 할당량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잘 못하면 자기만 좀 섭할 뿐이지 할당량이 없어요. 점포는요? 점포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든지 다녀도 돼. 상관없는 거죠. 네트워크 깊이와 넓이, 내가 14그를 하든 20뎁스를 내리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국밥집을 해도 제 친구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매번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에 와서 매번 국밥을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친구를 가입시켜 놓으면 자기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지역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스스로 쓰더라는 거죠. 안전한 건 자본금이 들지 않고 점포 없죠. 재고 없죠. 무엇보다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90일 안에 실컷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을 해주고요. 평등합니다. 나이, 성별, 자본, 경험, 장애와 상관없이 또
북에서 와서 에메랄드 되신 분 보셨죠? 그죠? 그리고 농아인 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들하는 거죠. 개인이 인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속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평생 직업이 되고요. 자영사업이기에 노후 준비에 그리고 또 여행까지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해외에 이렇게 게스트도 가게 되었고요. 또 아메하는 그 과정이 사람들은 뭔가 아메 한다면 뭔가 이고지고 팔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죠. 누군가 주문해서 내가 갖다 주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겉에서 보면 그건 누가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소비 습관을 바꾸어 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먼저 품질이 좋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야 소비 습관이 스스로 바뀌니까 우린 그걸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밖에 사람들 눈에는 판매로 보이는 거예요. 판매에서 끝난다면 그건 판매겠지만 저는 그게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쓰고 작은 캐시백을 받다 보니까 더 큰 캐시백 받고 싶어서 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 그 긴 여정의 첫 출발이 제품 전달이 되었던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 또 우리 레트로 파티 부산 ABC에서 멋지게 한번 열어줬죠. 그죠?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분인데 이게 정기 감전이 되셨다가 몸이 좀 불편해지셨는데 아메 식품을 통해서 제가 이게 하도 많은 곳에 나가는 곳이라서 위험해서 제가 또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아메 맨즈백과 프로틴을 통해 가지고 몸이 너무 좋아지셔서 같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많은 환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간호사의 후원을 받고 간호사님의 후원을 받고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모임을 만들어서 나이팅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저런 걸 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있는 저는 무슨 죄입니까? 낮에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고 밤에는 난 또 누군가의 경제를 치유하는 또 3교대 간호사님도 계시죠. 저기서 한 박자 늦게 주걱 잡았던 저 분 계셨잖아요. 저분 같은 경우에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짧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와 함께 한 지가 벌써 7, 8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피인이 없으셨어요. 근데 늘 3교대 마치고 이렇게 꾸준하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넣었거든요. 뉴 플래티늄이 되셔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미팅장에 빠지지 않고 배우러 나갔습니다. 특별히 큰 성장은 없었지만 꾸준히 미팅장에 참석하면서 배우고 소비자를 늘리면서 작년 해견연도 파운더서 18%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월급에 아메이 수입이 보태서 둘째 아이 유학을 보내주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18%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직장 간호사 하시면서의 수익과 아메이 수입을 합쳐서요. 둘째 딸을 이탈리아 유학을 보내셨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아메이 멋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감동적인 일은 저분이 이제 SP가 되고 올 회계연도에 이제 도전을 하셔서 SP가 되고 GP가 딱 될 때 남편이 말리러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아메이 스톱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만나고 싶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해서 만나 뵀는데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 근데 이제 양반이셨죠. 어쨌든 60대의 그분을 만나서 쭉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몰랐다. 그래서 제 앞에서 처음 만난 그날에 말리러 오셨다가 제가 앞으로 와이프를 모시고 살겠다. 어떻게 간호사 하면서 아메이로 연봉 5천 올해 예를 들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시니까 연봉 5천을 만들어 놨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 수입이 늘어나냐는 거죠. 그렇게 탁 이제 뚜껑이 날아가시더니 모든 미팅에 2분씩 3분씩 계속 새롭게 초대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아메이를 제대로 알면 안 하실 분이 계실까? 정말 제대로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더 넓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도 제가 아이패드와 맥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애플 스토어 가면요. 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가도 진짜 살 게 없습니다. 다 샀습니다. 뭐까지 샀냐면 아무도 사지 않는 헤드셋까지 샀어요. 제 주위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헤드셋을 산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다 이렇게 구비를 해봤는데 저 혼자 잘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누가 이제 형제래 그분이 한 분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패드를 쓰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추천 좀 드립니다. 제가 애플을 얼마나 좋아하면 파트너들이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애플 케이크로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50대, 60대 리더님들 특히나 그나마 20대, 30대 리더님 빨리 따라하셨는데 50대, 60대 리더님들은 자기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안에서의 그 변화가 생각보다 잘 돼 있네요 하시더니 이제는 50대, 60대 리더님들도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걸어가지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장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 막 아이패드 교실을 했는데 이제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아이패드 교실을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패드를 썼을 때 굉장히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은요. 일단 종이 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항이 덜합니다. 일단 메신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패드는 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어떤 시장에서든. 그런 것과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이걸 쓰면 더 좋은 게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라는 약간은 나를 다르게 보는. 희한하게 또 그 아메 이미지도 함께 묻어서 같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업 설명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야, 그 패드 그거 얼마인데 그걸 물어봅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을 하나 적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다 이제 넣어가지고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파트너분들에게 아침마다 보내드렸던 메시지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제가 책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책을 딱 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셔서 보시면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1,540명이 저를 좋아요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책을 냈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바지가 터져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바지 터진 이 사진을 올리니까 좋아요가 1,800명이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된 것보다 저는 안타까운 사진에 좀 더 재밌어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메이 화력을 업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졌냐면요. 네이버에서 방중화를 검색하면 방중화는 문재인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방중화는 김정은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방중, 즉 중국을 방문한다. 방한 아시죠? 한국을 방문하는 거. 방중은 중국을 방문하는. 그래서 맨날 저는 방중화 찾아보면 뭐 방중화는 문재인, 방중화는 김정은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베스트셀러 딱 되고 나니까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방중화 치니까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딱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 있잖아요. 네이버 랠리에 참석한 느낌. 뉴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런 느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레그들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대구 킨룸에서 사인책으로 이렇게 사인회도 열게 됐었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게 제 글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꾸며가지고 인스타 피드에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이런 걸 올리시는 분 한 4-5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제 책보다 훨씬 더 잘 꾸몄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그 출판사에서 인스타에서 홍보 좀 해보시죠 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하라고 해서 제가 딸이랑 함께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은이 할 수 있잖아. 어떡하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제가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저보고 다시 한번 홍보 좀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비켜라 비켜라 내가 가는 길 막지를 마라. 비켜라 비켜라 운명아 네가 비켜라.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그냥 읽고 좋으시면 된 거지 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 꿈보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쓴다든지 제가 이게 20대 때 만들었던 꿈보드거든요. 뭐 리무진을 타본다든지 황홀한 결혼식을 한다든지 저 강아지를 데리고 살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 꿈보드에 있었는데요. 정말 한 70% 정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그림에 있는 것들 중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23살의 방중화 접니다. 너무 우습죠. 그죠? 근데 저 친구가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거든. 기억이 나요. 저 사진. 제가 예전에 창원의 대동백화점 안에 세팅장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포토존이라고.
이거 찍고 어디 가지라고 고민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늘상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될까? 주로 주부들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무슨 연극하는 사람 같네요. 무용하는 사람 같네요. 목만 이리 나와가지고. 네. 근데 제 파트너 한 분이 이렇게 얼마 전 한 2년 전에 이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수익 구조에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가제트 같다고. 근데 뭔가 전문성과 안정감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 간극에 뭐가 있었을까? 이 간극에 뭐가 있었을까? 요즘 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보면은요, 아메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사람을 자주 찾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 가장 불안감의 큰 요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수입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있다가 학교를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아메 하다가 적당히 해보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애들보다 스타트 라인이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거 그거 이상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500만 원을 벌어야 되겠, 500만 원을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메이를. 벌었을까요?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못 모았죠. 500만 원 모으기는요. 500만 원 벌지도 못했는데 벌까 말까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도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하고 또 휴학을 한 번 더 해요. 아니 500이면 월 40밖에 안 되는데 왜 제가 휴학을 또 했을까요? 바본가요 제가? 저도 월 40씩 나왔으면 안 했겠죠. 첫 달에 3만 원, 둘째 달에 10만 원, 셋째 달에 20만 원 조금씩 늘어나서 12번째 달에는 한 12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다음 달이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죠? 제가 이때 수입이 5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해 수입이 2천만 원이 됐어요. 세 번째는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때만큼 열심히도 못했는데 이때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서 연봉이 4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시간은 이때 더 많이 썼는데 무슨 말일까요? 올 회계년도에 해놨던 것이 다음 회계년도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움직여서 지금 뭔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표는 나지 않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쌓여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놓은 친구는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2년 있다가 너 사업 잘하고 있냐? 우리 동생이 너 아메이 한다고 하니까 뭐 물건 쓸 거 있다더라.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와이드하게 알려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나를 계속 달궈 놓는 것. 그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분이 유키짱이었죠. 슈퍼모델 출신의 크라운 앰버서더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다이아몬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었죠.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덕디보스와 또 밀판트 사장님의 인스타그램에도 저희가 올라가게 됐고요.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근데요, 다이아몬드 너무 많죠.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한 4,000명, 5,000명, 3,000명, 4,000, 5,000명 왔다. 저렇게 많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다이아몬드들 만나게 됐어요. 애니타 후라고 20대 때 시작해서 30의 크라운 앰버서더가 된 여성분이죠. 그리고 일본의 야마자키 다쿠미, 아즈메 타케시 이런 분들 어때요? 90년대 자녀들, 20대 친구들이 다 함께 아메리카에서 32대 17분이 다 함께 같은 서울시 분들을 다른 색깔로 한 회장에서 같이 뽑아버린다는 전설의 그 장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모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니타 후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축하식에도 감사하게도 다녀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패트릭 웨이브라고 하는 또 30대 후반, 지금은 40대가 넘었겠네요. 크라운 앰버서더. 그리고 이분은 홍콩의 또 수석 다이아몬드. 이분들 왼쪽에 있는 분들은 20대인데 마카오의 더블 다이아몬드. 오른쪽은 홍콩의 또 더블 다이아몬드. 또 이분들은 또 필리핀, 베트남의 SPGP들이에요. 정말 전 세계에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또 행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아메이 ABO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 요즘 여러분 아메이 하시는 분들 식품 많이 드시죠? 제가 이분 앞에서 명함을 못 내미겠더라고요. 이렇게 싸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먹다 보면 배에서 섞인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히트를 쳤던 니노이죠. 그죠? 10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고 원래 집이 부자셨는데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집이 이어주는 가업이 싫어서 나와서 사촌형들과 함께 아메이를 해서 10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던 니노이라는 친구. 그다음에 전 세계 아메이 또 1등이라 그러죠. 홀리첸 리더님 FA 80점이 넘었죠. 그죠?
이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아파트를 예전에 막 동으로 샀다더니 뭐 최고 소득이 뭐 600을 몇 억이 됐었다더니 이런 분이 바로 홀리첸 이분이시죠. 그리고 니노이비 크라운 앰버서더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글로벌 아메이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아메이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30, 40대들에게 또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경험을 가져왔잖아요. 물론 피는 훨씬 차이가 나지만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든 나이가 뭐 어떻든 내가 배경이 어땠든 바로바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고 그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할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글을 지금 그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글을 공부하시다 가셨다 그랬는데 제 책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파트너들과 이렇게 또 행복한 여행들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무핀일 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하면서 쭉 세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간극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빈틈은 결국 배움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배움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적었던 필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적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서 있는 다이아몬드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앉아있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언제 저까지 가겠냐는 거죠. 아직 SP도 안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언제 가지겠냐는 거죠. 두렵더라고요. 사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아메이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에 계신 저분의 강의를 제가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얘기를 다 적으면 그래도 저분 조금 비슷하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한 강의였어요. 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적은 게 아니라 불안감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뭐냐면 미팅 시간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적는 줄 아시죠? 김정훈 리더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보려고 적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날아가 버리는 걸 잡아 놓으려고. 그래서 늘 미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최고의 열정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미팅 다른 열정 받아갑니다. 열정의 클래스가 달라요. 옛날에는 앞자리 앉냐 뒷자리 앉냐 그게 열정의 칸 차이라고 그랬는데 퍼스트 클래스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의 집중력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울산에서 또 한 리더님을 만났어요. 한 리더님을 만났는데 사인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딱 봤는데 뭔가 익숙한 글자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제 책을 필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데 막 종이가 젖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젖었어요 하니까 적으면서 너무 간절해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책 산 돈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눈물까지 제가 흘렸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평생 남의 이야기 적다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제 삶이. 난 늘 앉아서 듣는 청중이고 강사는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를 처음부터 강사로 만난 분도 계시겠죠. 저 늘 적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반평생은 아니죠. 뭐 10몇 년을 남의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요. 이제 남들이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해요. 10몇 년을 남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다른 분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막 열심히 결과나지 않는 DC 드랍스 데모를 막 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 설거지 해주시는 좋은 분이 생기더라고요. 미팅장 앞에서 매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 집에 애 봐주는 좋은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정말 저를 안 만나려고 하고 너 아메 한다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래도 한번 보자 하루 종일 한 명도 못 만나고 발만 구르는 그런 때에 내가 있었는데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만나자는 사람을 다 못 만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요. 원래 부자인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평범 그 이하에서 내 삶이 반전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비단 제 삶에서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함께 비즈니스하는 파트너 리더님들 또 이걸 같이 보고 계신 형제레그 리더님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들을 제가 앞으로 봐나가는 그 재미가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라인 수석 다이아몬드들이 아이 수석 다이아몬드들 왜 바빠요? 그거 좀 묻지 마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 기쁨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책을 써가지고 또 좋았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집 나간 며느리라고 그러죠. 떠나간 파트너가 한 분이죠.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다시 열정적으로 하게 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선물을 줬었어요. 따뜻한 위로에 금잔을 레이저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정말 평생 책을 제대로 못 읽어봤는데 아메 사업을 꽤 했지만 리더님 책을 이렇게 빨리 읽어낼 줄 몰랐다고 너무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얻고 또 제가 하는 강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더 잘 도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더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린 배워서 남 주는 일이고 그죠? 또 배워서 알려야 되는 거고 또 얻어서 나눠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진도 나가 봅시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과정 속에는 그게 헷갈리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나의 목표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저한테 아메 얘기하지 마세요 했던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이렇게 써줬을 때 저는 진짜 알리길 잘했어. 진국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걸쳐서 증명되는 첫눈에 좋은 게 무슨 진국이에요? 사귀어봐야 아는 거고 같이 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고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 먹을까 말까 망설이죠. 그 당시에 누가 채갑니다. 그죠? 여러분, 아메이 알렸는데 안 할래! 라는 사람이 A예요. 나 안 할래! 라는 사람이 A예요. 근데 B는 니도 하나, 난 이제 SP다. 어떤 게 더 반갑습니까? 전 차라리 안 할래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한번 알려보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나의 연대표를 아메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변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아메이 10년 나이를 먹게 하고요. 아메이 20년 나이를 먹게 한다면 어쩌면 나의 삶은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또 크루즈를 가기 위해서 저도 오늘도 입을 떼고 또 한 번 더 누군가에게 같이 해보자고 그리고 더 잘해보자고 그리고 그분 함께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하러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메이 잘하는 방법 딴 거 없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이 시간에 이 영상 잘 지켜가지고 계속 배우는 거. 뭐예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있죠. 저 파리처럼 우리도 이 시스템이 끝까지 붙어있는 거. 제 아메이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요. 이런 미소를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미소를. 너무 미소가 아름다운 아메이 회장님, 리치드 보스. 여기 있는 게 위에 있는 사진이 회장님 젊을 때고요. 여기 계신 게 이제 나이가 좀 들으셨을 때죠. 그죠? 밑에 있는 게 접니다. 저렇게 웃는 사람들,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가 리치드 보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직도 우리 가슴에 살아남아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이별했을 때 그렇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쉴 틈 없이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함께 빡센 과정 속의 행복 함께 느낄 동지 구하고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그 빡신 행복을 느끼고 있으시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 크루즈에서 2024년 크루즈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린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핀업한 상태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